저는 다이어트라는 게 평생 해야 하는 숙제인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요요를 안 겪으려면 죽을 때까지 식단을 관리하고 죽을 때까지 운동하고 그렇게 평생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아쉽게도 공부를 이렇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그 친구랑은 진짜 맨날 붙어 다녔거든요. PC방도 가고 농구도 하고 똑같이 놀았어요. 근데 저는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 친구는 계속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맨날 같이 노는데 왜 너만 1등 하냐? 같이 좀 하자. 언제 공부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때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놔서 고등학교 때는 거기다 조금씩만 쌓으면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오래 안 해도 이해가 되고 아주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하고 나서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감량했을 때는 저도 요요가 진짜 무서웠어요. 너 그렇게 빨리 빠지면 요요 온다. 너 그렇게 하면은 얼굴 녹는다. 이런 말이 진짜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짜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유지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기본을 한번 제대로 다져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크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곧 40인데 그 32살, 30살, 32살 이때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땡땡하게 쉽게 붓고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막 10번씩 가고 아침에 눈 뜨면은 몸이 천근만근은 일어나기도 싫고 막 여기다 뭐 하나 얹어놓은 느낌, 어깨도 계속해서 막 돌덩이처럼 굳어있고 컨디션도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찌는 것도 싫었는데 사실 저는 몸이 무거워지는 게 더 싫었어요. 옷도 큰 사이즈는 안 이쁘고 뭔가 이상하고 티셔츠 입으면 이게 열증 생겨가지고 가리려고 몸을 웅크리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 더 심해지고 새우등 될 뻔했고, 그리고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짜증나고 그 공허함이 또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 공허하면 폭식하잖아요. 그 감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어요.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생 이 몸을 쉽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요 없이 계속 가벼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키고 있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걸 지키면 요요 없이 가벼운 몸을 평생에서 지속할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Only you. 첫 번째는 나쁜 음식을 이틀 연속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저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데 제가 되게 아무거나 잘 먹고 왜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이렇게 깐깐하지가 않아요. 근데도 살 안 찌는 이유, 저는 안 먹으면 절대 안 먹는다, 이건 내가 절대 안 먹는다, 이런 규칙을 만들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더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딱 진짜 한 가지 지켜요. 나쁜 음식을 이틀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돈가스를 진짜 좋아해요. 돈가스가 제 소울푸드예요.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그렇게 먹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 하하 웃으면서 먹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 돈가스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돈가스 먹었으면은 내일은 무조건 깨끗하게 깔끔하게 먹어요. 튀김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채소 과일을 좋아해서 항염증 채소 과일 위주로 먹는 편이에요. 만약에 오늘 야식 먹었으면 내일은 절대 안 먹고요. 이렇게만 해도 뭔가 몸이 그 리셋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틀 연속 무너지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되돌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연속으로 먹지 않는 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런 나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이거 꼭 참아야 돼, 김신영 씨가 그랬죠. 꼭 참아야 돼,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프링이 더 빨리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참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일단 첫 시작은 이틀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요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점심을 다 같이 드시니까 식당하기가 어렵고 따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반찬 위주로 드세요. 그럼 확실히 유지가 더 쉽더라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확인을 한 부분인데, 반찬 위주의 식습관 굉장히 좋습니다. 밥이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너무 에너지가 과잉으로 들어와서 그게 문제인데, 반찬 위주로 드시고 반은 반만 드시고 밥 다른 분들 들이세요. 그리고 밥 반만 먹고 반찬 위주로, 반찬으로 배 터지게, 아셨죠? 그렇게 일단 점심을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은 채소 과일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복 시간 유지하기입니다. 요즘에 간헐적 단식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금 근데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뭐 12시간 금식하고 뭐 먹고 16시간
6시간 금식하고 어쩌고,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거창하게 안 하고 그냥 저녁을 8시 전에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는 최대한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요. 저도 그냥 저녁을 8시 전에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는 최대한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해요. 이게 몸에 소화하고 쉴 시간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3일 정도 지나면은 오히려 힘이 생겨요. 이게 아침 안 먹으면 힘 없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막 이렇게 몸 써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고 그냥 직장인 분들이라면 안 먹는 게 3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지고 힘이 생겨요. 우리 몸에 에너지라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10이에요. 근데 이만큼을 7을 소화하는 데 써요. 계속 먹는다면. 그리고 일하고 생각하고, 일, 운동, 생각, 뇌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3밖에 안 남으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해서 에너지를 3만 쓰면은 오히려 일, 생각, 운동, 소화, 이렇게 훨씬 더 활력이 생기고 몸도 스스로 치유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일만 한번 참아보세요. 3일만 막 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다니세요. 근데 3일 후부터는 정말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뭔가 에너지가 약간 에너제틱한 기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다음날 8시 전에 먹고 한 12시, 13시까지, 1시까지 이때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음식에 중독되면은 아침에 막 허기지고 막 이게 일어나자마자 막 뭐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분들을 위해 마지막에 치트키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이게 공복 시간을 유지하니까 장 컨디션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훨씬 가볍고 배가 살살 아픈 게 없어지니까 기분도 훨씬 더 좋고, 장이랑 뇌랑 연결되는 거 아시죠? 장뇌축, 머리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 배가 아프면은 뇌도 안 좋아지고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쉬게 해주는 거. 우리는 우리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인생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하루 한 끼 먹어도 안 죽어요. 훨씬 더 좋습니다. 허기지다면은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복 시간 유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 받기와 산책과 잘 자는 거예요. 이건 진짜 다이어트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햇빛 보면서 잠깐이라도 걷는 거, 그리고 밤에 제대로 자는 거, 이 두 개가 무너지면 호르몬이 무너지고, 호르몬이 무너지면 식욕 조절이 안 되거든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에 이상하게 단계 땡기고 폭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자극적인 걸 최대한 피하고 아침 출근길에 햇빛을 쐬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은, 출근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은 햇빛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햇빛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몸 시계가 탁 맞춰져요. 몸 시계가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15분 정도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15분 정도 틀어진다고. 이게 가만히 두면 햇빛을 안 받으면은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기타 같은 거 쳐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계속 두면은 이 줄이 점점 풀립니다. 그 장력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그걸 맞춰줘요.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도 사실 그런 튜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딱 보면은 그 튜닝이 맞춰지는 거예요. 튜닝한다고 생각하시고 햇빛도 보고 햇빛도 받고 산책도 하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리고 밤에 그러면은 잘 잘 수 있어요. 몸의 시계가 맞춰지면은 자야 될 시간을 알게 돼서 밤에 졸리고 낮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진짜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완전히 달라지니까 꼭 이거 아침에 산책하는 거 꼭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번째는 방 정리, 주변 정리,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기입니다. 이게 살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실 텐데 저는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은 몸과 정신이 같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과 내 몸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좀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막 과자 봉지 같은 거 굴러다니고, 침대 주변에 막 배달 용기 같은 거 쌓여있고, 옷 날아다니고 막 이런 환경에 있으면 이상하게 저도 또 시켜 먹고 또 뒹굴게 되고 대충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반대로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흐트러지는 걸 못 견디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몸도 그 흐름을 따라가더라고요. 지방도 약간 흐트러진 느낌이잖아요. 그게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5분 10분만이라도 방 정리를 딱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 정리하고 싹 정리를 다 합니다. 옷은 제자리에 걸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고 책상 위는 비워두고 깔끔하게 정리두고,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신기하게 하루가 정리되면서 식습관도 정리되고 인생 자체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깨끗하니까 몸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심리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한 집, 그리고 화장실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그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서
있어서 더 내 몸을 가꾸게 되고 더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약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딱 이어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탁탁탁 맞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약간 그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칙칙 뿌려가지고 한 40분 냅두고 거기를 이제 매직 블럭으로 닦으면서 막 이렇게 닦으면서 다 같이 이제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서 깔끔한 화장실을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내 몸을 가꾸듯이 주변도 가꿔보자 라는 마음으로 방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약간 이렇게 내가 다니는 공간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기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챙기는 루틴인데 아침에 올리브유를 40ml 먹고 30분 후에 공복을 유지하고 소금물을 마셔요. 올리브유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주고 그 마운자로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침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올리브유는 마셔도 됩니다. 올리브유는 그 공복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게 혈당 오르고 그런 거가 되면은 이제 공복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올리브유는 이제 지방이라서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 물, 커피,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커피는 올릴 수도 있어요. 가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올리브유는 혈당 올리지 않아서 공복을 유지할 수 있고 포만감이 굉장히 세서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요. 아직 도전 안 해보셨다면 꼭 이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유 40ml 드시고 소주잔 4분의 3 정도 이 정도에서 드시고 3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드시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소금차는 미네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변비 있으신 분들은 꼭 소금차 한 잔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챙기고 나서는 훨씬 더 속이 편하고 붓기도 덜하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고 정신력이 세지니까 마른 몸을 유지하기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유지가 돼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다이어트는 평생 이악 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힘 안 들이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교 1등 했던 제 친구 말씀드렸죠. 그 친구처럼 기초가 탄탄하면 그 위에 조금씩만 쌓으면 되니까요. 아셨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요가 오는 이유는 중간에 그만둬서 그런 거다. 끝까지 빼면 요요가 안 온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나쁜 음식 이틀 연속 안 먹기 아셨죠? 그리고 공복 시간 지키기, 햇빛 산책과 숙면 취하기, 그리고 주변 정리하기, 올리브유와 소금차 챙기기, 이 5개만 지켜도 요요 없이 평생 가벼운 몸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또 다른 비법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트한 다음 이야기잖아요. 제가 30kg를 3개월 만에 감량한 비법도 궁금하시죠? 저는 고정 댓글 아래 영상에 자세히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건강하세요. 올리오였습니다.